제 뒤에 보이는 11개 호실이 있는 다가구가 얼마일 것 같으세요? 월세는 약 400만 원대가 나오는 다가구가 현재 5억대입니다. 수익률이 상당하겠는데요. 5억대까지 떨어진 다가구 주택을 보기 위해 2시간 거리를 이동해서 왔는데요. 이 건물에는 11개로 허가를 받은 가구가 있습니다. 11개 다가구라 모두 취사시설도 합법적으로 설치가 된 곳이죠. 만약에 한 가구인데 집이 여러 개라면 다중주택이라 취사시설 설치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위험한데, 이 건물은 그런 걱정이 전혀 없는 다가구로 허가가 된 곳입니다. 이런 부분은 건축물 대장을 꼼꼼히 체크해보면 알 수 있으니까 경매지 이외에도 이런 부속 서류를 보는 연습을 많이 하면 좋습니다. 그럼 그 이외에도 다른 요소는 없는지 내부를 보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건물 바로 앞에 이런 플랜카드가 붙어 있는데요. 문창동 2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심의 통과를 축하드립니다라고 플랜카드가 있습니다. 이 구역이 아마 이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이제 재개발을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이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알아본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의 사건 번호는요, 2023 타경 102663입니다. 토지가 88평 정도가 되고요. 건물은 132평 정도가 됩니다. 감정평가 금액이 12억 원대였는데 여기에서 2번이 유찰이 됐죠. 그러면서 6억이 되지 않는 금액 5억 9,100만 원의 최저 가격으로 진행이 됩니다. 7월 15일에 세 번째 매각이 진행이 될 예정이었는데 최근에 임차인 중에 한 명이 경매 유예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의 날짜가 이제 정해지게 될 텐데요. 만약에 이곳에 입찰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경매 정보지 등의 관심물건으로 등록을 해놓고 연락을 받으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제가 영상 하단에 새로운 날짜를 기재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1층에 이쪽 벽면으로 계량기가 있는데요. 여기에 2, 4, 6, 8, 12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건축물 대장상에는 11가구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계량기는 이렇게 12개가 있는 걸로 봐서는 약간 이 위반의 여지가 혹시 있지 않을까 의심이 되는데요. 층으로 봤을 때 여기가 2층이죠. 2층이 4개, 3층이 4개, 4층이 3개. 여기까지가 그 건축물 대장하고 동일한데 여기 501호 부분이 건축물 대장상에는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3개 층까지만 주택이 들어갈 수가 있어서 지금 4개 층이 주택이 있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위반의 여지가 여기에서 좀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2층하고 3층에는 각각 원룸 2개, 투룸 2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원룸 2개, 투룸 2개가 이렇게 있고 4층은 원룸 하나 그리고 투룸 2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이제 그 현관문을 보면서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지금 주차장에 왔는데 주차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근데 주차를 하기가 조금은 이 뒤쪽 부분은 주차하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긴 하네요. 주차 대수는 9대까지 될 수가 있고요. 그래도 이 필로티 공간이 조금 높은 편이라 좀 시원시원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출입구로 되어 있어서 주차 이제 선 지정이 안 된 공간이 상당히 넓거든요. 이쪽으로 주차 공간 이제 지정이 된 곳이 4대 있고요. 여기 2대 저쪽으로 또 있는데 이 구역 지정 안 된 곳까지 이용을 한다고 하면은 모든 세대가 주차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내부로 들어가 볼게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이쪽으로 계단이 있고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네요. 이게 지어진 지 오래되지 않은 건물이라 깔끔하고요. 지금 5층에 왔는데요. 여기 원래는 옥상 공간인데 옥상 공간까지 이제 집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옥상을 가는 곳이 있는데 문이 잠겨 있어요. 그래서 외부로 옥상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누구 짐인지 여기에 짐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네요. 주인분이 여기서 사셨던 건지 임차인이 조사는 되어 있긴 했거든요. 내부 벽면이 금이 가 있거나 한 곳은 없어 보입니다. 지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렇게 공사를 날림으로 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 4층인데요.
4층에 여기 1, 2, 3, 3개의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에 간접등이 있는데 색깔이 약간 그렇게 예뻐 보이진 않네요. 강아지 소리가 들려요. 뒤에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보일러실에 3층 보일러인데 하나, 둘, 셋, 4개. 그리고 3층 1, 1호, 2호, 3호, 4호. 또 보일러실인데 똑같이 되어 있어요. 잘 안 닿지? 여긴 또 색깔이 다르네요. 2층은 여기 똑같이 3층이랑 똑같죠? 1, 2, 3, 4, 5 있고, 여기도 원룸 2개, 투룸 2개. 2층과 3층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2층과 3층은요, 원룸 2개, 투룸 2개. 이렇게 이제 각각 4개씩이 있는 이제 가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3층에는 원룸 하나와 투룸 2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건축물 대장상 동일하고요. 5층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상에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 곳인데 집이 하나가 있습니다. 옥상인데 옥상으로 나가는 문은 이제 잠겨 있어서 갈 수는 없었고요. 이번에는 권리 분석과 수익률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물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 2019년 1월 4일에 소유권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등기가 보존이죠. 그리고 같은 날 근저당 설정이 있었는데요. 이 근저당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됩니다. 같은 날짜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임차인도 대항력이 있을 수는 없겠죠. 이 근저당 이후로 설정된 모든 권리들은요, 다 인수할 필요 없이 소멸이 되는 권리들입니다. 그리고 임차인들을 한번 보면은 보증금이 상당히 높게 잡혀 있는 100% 전세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곳에 만약에 최우선 변제가 되는 소액 임차인이기 위해서는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날짜를 잘 봐야 되는데요. 2019년 1월이었죠. 2019년 1월에 대전광역시에 해당이 되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는요, 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입니다. 이 6천만 원 이하인 대상자에 대해서 전액을 다 변제를 해주는 것은 아니고 6천만 원까지가 변제가 되는 건데요. 이 임차인분들은 모두가 다 6천만 원보다 넘게 보증금을 들어왔기 때문에 소액 임차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분들은 보증금을 모두 받지 못하고요. 여기에 입찰 가격이 만약에 높게 될 경우에는 일부는 받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의 최저 가격으로는 근저당이 다 받아가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따라서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임차인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경매 유예를 신청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경매를 입찰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들이 없다고 하면 권리 분석은 상당히 쉽게 진행이 될 수 있지만 명도하는 과정도 조금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임차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전액 나의 보증금을 다 잃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운 물건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임차인으로 이런 다가구 주택에 후순위로 해서 들어간다고 하면은 반드시 보증금을요, 최우선 변제가 되는 금액까지 그 상한선을 넘지 않는 한도 내로 보증금 설정을 해야 됩니다. 12분의 임차인분들은 한 분도 소액 임차인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집의 평면도를 보면서 좀 구성을 자세하게 보려고 하는데요. 2층과 3층에는 투룸 그리고 거실이 있는 집이 2개가 있고요. 1호와 2호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3호와 4호는 방 하나 그리고 거실이 별도로 있는 1.5룸의 형태로 2개가 있습니다. 4층 같은 경우에는요, 상당히 넓은 투룸이 있는데요. 2층이나 3층에 있는 투룸하고는 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거실도 상당히 넓고요. 방 2개, 그리고 단독으로 되어 있는 거실, 그리고 주방이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게 4층에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평면도에는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402호에는 방 2개, 거실 하나 별도로 있는 투룸 형태가 또 있고요. 그리고 4층의 3호에는 방 하나와 거실 이렇게 1.5룸의 집이 있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갔을 때 보였던 501호가 있었는데요. 평면도상에는요 401호의 다락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401호의 다락 부분이 아마도 분리가 되어서 별도의 임차인에게 전세를 준 걸로 보입니다. 근데 옥상의 이 부분, 다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이 다락도 상당히 넓어서 일반적인 투룸의 임대료보다는 조금 더 높게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옥상을 실제로 현장에서 제가 문을 열 수가 없어서 보진 못했지만 경매 정보지에 나와 있는 사진으로 보니까요. 이렇게 옥상의 외부가 화단처럼 꾸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에 있는 창문이 4층의 다락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그 위치인 것 같죠. 이제 매물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매매로 나와 있는 비슷한 평형의 매매 물건은요. 대략 한 7억 원대로 보여지고요. 임대의 경우에는 월세로 1.5룸이 2천에 40만 원인 곳이 있고요. 또 투룸이 2천에 50만 원 이런 매물들이 있습니다. 이 월세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수익률표를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투룸의 경우에는 2천에 40만 원을 기준으로 해봤고요. 1.5룸은 1천에 30만 원으로 세팅을 한번 해봤습니다. 전체 11개의 방 그리고 다락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임차료를 받는다고 가정을 해서 구성을 해봤더니요. 보증금은 1억 7천만 원이 나왔고요. 월세는 44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기존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을 합쳐보니까요. 11억 500만 원이나 됩니다. 상당히 높은 금액의 전세가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비교적 최근에 지은 곳이기 때문에 임차인 분들이 상당히 높은 전세 보증금임에도 그냥 내고서 들어오신 걸로 보여져요. 제가 계산한 보증금과 월세를 기준으로 해서 수익률을 계산을 해봤는데요. 입찰 가격을 6억부터 9억으로 4가지의 경우에 따라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6억 원에 입찰을 했을 때요. 보증금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억 7천만 원을 제외를 했을 때 순투자금이 4억 3천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는 뭐 추가적인 비용, 취득세라던가 명도비 이런 것들은 제가 포함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순투자금이 4억 3천만 원일 때의 수익률은요. 12%가 됩니다. 지금 현재 제가 계산한 거는 대출을 전혀 받지 않은 상태거든요. 대출 없이도 이렇게 높은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출까지 받게 된다고 하면은 수익률은 상당히 높게 올라갈 걸로 보여집니다. 월세 금액을 신축급임에도 조금은 보수적으로 본 거기 때문에 실제로 세팅을 했을 때는 이보다 더 높은 금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내부를 한번 봤는데요. 방의 개수가 건축물 대장에 있는 것처럼 2, 3, 4층은 모두 11가구가 있습니다. 2층과 3층에 원룸 2개 그리고 투룸 2개라고 했는데 물론 밖에서는 방이 몇 개인지 확인은 안 되지만 도면하고 동일하게 이제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4층에는 원룸 하나, 투룸 2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5층에는 건축물 대장상에는 없는데 실제로 우리가 계량기를 본 것처럼 정말 집이 있었습니다. 아예 501호라고 써있는 현관문이 있었고요. 이렇게 공부상에는 11개의 가구가 있는 걸로 되어 있지만 현장에 와서 보니까 12개의 가구로 가구 수가 하나가 더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층마다 위에 간접등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데 빨간색 부분은 약간 모텔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다른 색깔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건물의 인근에는요, 한밭 운동장이 있는데요. 하나 이글스 야구장도 있는 곳이죠. 이 운동장 근처에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2028년에 완공이 되니까요. 앞으로 4년 후네요. 4년 후에는 지하철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 생기게 됩니다. 이 한밭 운동장역이 대전역까지 2정거장 거리라 KTX를 탄다던가 혹은 1호선을 갈아타기에도 아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건물 바로 앞에 재개발 구역 지정에 대해서 기대감을 주는 플랜카드가 있었는데요.
재개발에 대해 확인을 해보니 안타깝게도 이 건물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로 이 블록 위쪽까지 재개발이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추진위원회의 조감도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에 지어져서 상당히 신축급에 속하기 때문에요. 재개발을 굳이 기대할 필요 없이 꾸준한 월세 소득을 기대해도 좋을 곳입니다. 그럼 이 집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집의 장점은요, 11개의 가구로 상당히 가구 수가 많은데 투룸 위주의 또 넓은 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4층 같은 경우에 다락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넓은 집도 한 채를 보유하고 있죠. 두 번째, 가구 수 대비 지금 현재 최저가가 정말 저렴한 5억 원 후반대, 6억이 채 되지 않는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2028년도에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 개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하철 이용이 편리해지면 출퇴근을 하려는 임차인의 수요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가 있다는 기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의 단점은요, 첫 번째, 이 지역은 구도심입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거주자들의 연령이 조금 높은 편인데요. 따라서 전세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향후에 지하철이 개통이 된다고 하면 출퇴근이 편리해지기 때문에 젊은 층들의 유입도 상당히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점 두 번째는요, 재개발 구역에서 제외가 된 부분인데요. 하지만 2019년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요. 재개발로 진행이 되지 않더라도 아쉬움이 크게 있는 곳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명도하는 부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12명의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명도할 때 이사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명도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주의가 필요한 물건이 될 것 같습니다. 대전 서구에 다가구 낙찰받으신 회원님의 명도 과정을 보러 대전에 갔다가 이 건물도 상당히 좋아 보여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회원님의 다가구도 수익률이 상당한데요. 이곳은 임차인을 모두 맞춘 후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장 수업도 하는 트렌드 옥션의 경매 강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요, 이 위에 있는 번호나 댓글을 참고해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이벤트가 진행 중이니까요. 고정 댓글의 링크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도 도움되는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영상을 보실 분들은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트렌드 옥션 드림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